여자 농구 선수 중에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얍삽하게 잘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코피TV와 함께하는 우크블링 이제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재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볼까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봐라. 저희가 한번 선수를 추천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WKBL을 뭐 대표하는 슈퍼스타든 아니면 라이징 스타든 저희 4명이 각자 추천하는 WKBL 스타들. 네, 네. 매력이 많은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보통 저희가 뭐 특정 스포츠를 좋아하면 사실 그 선수를 먼저 이렇게 좋아하면서 리그에 빠져들잖아요. 네. 그러면 뭐 키 순으로 할까요? 김도수 위원이 먼저. 몸무게 순으로 할까요? 네? 몸무게 순? IQ 순으로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받고 사실 훨씬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선수를 하나은행에 원큐에 있을 때 드래프트로 사실 뽑기도 했었고 네. 예, 제가 선수. 선정한 선수는 박소희 선수입니다. 아.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뭐 2012년 부천 하나 원큐가 창단 이후에 아직 우승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또 하나은행입니다. 네. 박소희 선수는 참 또 매력이 있죠. 네. 약간 그 악바리 같은 플레이 근성도 맞아요. 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귀염은 또 외모도 아주 네. 또 큰 인기 요인이기도 하고. 네, 뭐 얼굴도 이쁘게 생겼지만 결국 얼굴 생긴 거와는 다르게 승부욕이 굉장하고요. 맞아요. 네. 사실 올 시즌 이상범 감독을 만나면서 완전히 농구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당연히 경기를 뛰면 스탯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승부처에서 굉장히 올 시즌에 대담한 슛도 많이 던지고 박소희 선수 올 시즌 정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그 이전 회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범 감독이 정말 많이 훈련을 시켰다. 근데 실제로 박서희 선수가 신작컵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혼났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러한 혹독한 훈련 덕분에 지금은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박소희 선수의 뭐 딱 강점 뭘까요? 이 선수가 슛거리도 좀 길고요. 패스의 능력도 있지만 사실 어느덧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예, 저도 사실 너무 어릴 때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5년 차가 됐고 KBL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는데 결국 경기 운영에도 눈을 좀 많이 뜬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어릴 때 이 선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나 볼을 잡으면 프로에 와서는 좀 약간 많이 떠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맞아. 올 시즌은 사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경기 조율이나 동료들을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에 완전히 눈을 뜬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약간 이렇게 뭐 육각형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한 선수가 될 수 있는 네. 기질도 있잖아요. 네. 뭐 신체 조건도 나쁘지 않고. 가드 포지션 치고 신장도 굉장히 좋죠. 예. 18이니까. 근데 저는 박소희 선수 처음 봤을 때 그 김도수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느낀 거는 그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플레이가 잘 되는데 이 한 번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완전 바닥을 찍는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한 선수라고 봤거든요. 근데 박소희 선수도 그렇지만 보통 여자 선수들이 많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스타일은 그거를 못 이겨내면 결국 게임을 못 이기는 선수가 되는 거고 이성호 감독이 분명히 코트 안과 밖은 다르겠지만 그걸 못 이겨내면 여자 선수들은 결국 선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요새 봤을 때는 좀 약간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갭이 많이 줄어든 5년 차 됐으면 그 정도 돼야죠. 근데 저는 그 선수의 가치는 특히나 그 뭐 5년 차를 그래도 저연차라고 친다면 저는 저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조영두 기자 말씀하셨던 진짜 한없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도 그게 그래도 지상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고점이 높지는 않아도 저점이 높은 선수들은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소희 선수도 그 과정으로 지금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키 몇이에요? 전 77. 조영두 기자 나보다 클 것 같은데. 저 85입니다. 80. 뭐야? 하십시오. 키순으로. 네. 저는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얘기했던 이해란 선수. 진짜 저는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사실 배혜윤의 노세화와 키아나의 은퇴로 위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해란이 성장하는 데는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이 선수가 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수비 리바운드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속공 참여 열심히 해주는 그런 약간 조력자 역할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뭐 1대1 공격이나 뭐 이런 슈팅도 많이 던지고 에이스야. 그리고 승부처에서도 약간 해결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저는 정말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헤란 플래그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쿠퍼 헤란. 왜냐하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래그가 앤서니 데이비스 아웃되고 카이리 어빙 아웃되면서 플래그가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좀 약간 비슷한 네. 면이네요. 근데 이해란 선수도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본인한테는 적어도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 볼을 많이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김도수 의원은 선수 때 참 진짜 보는 움직임을 진짜 얍삽하게 잘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니요. 좋은 의미로 공이 내가 볼 터치를 안 해도 김도수 선수처럼 살아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곧 죽어도 공을 만져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이해란 선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얍삽했어요. 약간 뭔가 이해란 선수는 야니스 같은 느낌도 있고. 저도 약간 헤란트 같지 않아 또? 맞아요. 그 듀란트? 듀란트라는 네. 별명을 또 이해란 선수가 또 맞아요, 좋아한다고 맞아요. 하고 네. 여러모로 공이 있을 때 없을 때 딱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오늘 이해란 선수의 날이네요. 쿠퍼 헤란의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 하상현 감독이 최근에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비에 굉장히 신경 쓰는 감독인데 이해란한테 이제 볼 핸들러 수비를 계속 맡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된다면 더 이해란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어휴, 근데 되게 힘들겠는데. 30경기 내내 그럴 순 없을 텐데. 근데 본인도 네. 힘들어하는데 또 많이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외곽 수비가 되면 수비 네. 범용성은 높아지고 뭐 이해란 선수도 저도 저연차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켜봤지만 올 시즌에는 진짜 기량 발전의 폭이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평균이 좀 예상되는 선수가 됐다. 언제든지 20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한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MVP 컨텐더가 됐다 이렇게 좀 맞아요.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팀 성적만 받쳐준다면. 맞습니다. 네. 조영두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사실 배혜윤 선수의 노세화가 왔고 결국 삼성생명의 중심은 이해란 선수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네.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 선수의 뭐 아쉬운 점하면 이제 자유투인데, 자유투에 대한 기복이 네. 항상 있잖아요. 근데 자유투까지 만약에 70, 한 7, 8% 이상으로 가져가면 네. 평균 2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유형 네. 선수잖아요. 막 진짜 이란 선수가 사실 몸싸움에 대한 그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프레임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인사이드 들어가서 어떻게든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저연차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자유투를 그만큼 이제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투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야니스가 또 비슷하게 가네요, 그것도. 근데 이란 선수 딱 보면 되게 착해 보이거든요. 네. 그 야니스처럼 발 집어넣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여자 농구 선수 중에 그런 선수 없습니다. 네. 현 시점에 그래요?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는 그런 선수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누군지. 과거에 누가 있었어요? 그거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죠. 저는 그러면 이해란 선수의 현재 팀 동료였던 네. 저는 신이슬 선수. 그 선수 눈에 띄죠. 맞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삼성생명에서 116경기를 뛰고 신한은행으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가서 출전 시간도 줄고 맞아요. 적응도 좀 어려웠는데 이번 시즌은 이 신한은행에서 신이슬 선수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일단 평균 득점 생애 처음으로 2자리 득점. 그 전까지 생애 최다 득점이 7.2점이었는데 올 시즌에 무려 12.6점. 그리고 이 뭐 키가 크지 않은 선수가 리바운드가 5.2개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5.2개 가운데 공격 리바운드가 1.8개. 진짜 많이 점. 빅맨이야, 빅맨.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루즈볼을 향해서 몸을 날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시스트가 평균 3개, 스틸도 1.4개. 물론 턴오버가 2.4개로 많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한은행이 현재 팀 상황상.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기록도 기록이지만 진짜 이 하위 팀에서 선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몸싸움 해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외곽에서 자신만의 플레이도 가져가지만 몸싸움이 필요하고 루즈볼을 향해서 몸을 날려야 할 때에는 기꺼이 하는 정말 팀에 딱 필요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블락도 평균 0.5개예요. 이거는 가드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치고, 그러니까 뭐 코트 발자국을 그냥 곳곳에 새겨놓는 스타일.
예, 아주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 그 사실 신이슬이 삼성생명에서 나올 때 그 FA 때에서 그러니까 WKBL 1차, 2차 FA가 있잖아요. 근데 1차 때 이제 삼성생명이랑 결렬이 되면서 신한은행으로 갔는데 그 결렬됐을 때 사실 신한은행으로 데려간 그 금액을 보고 제가 뭐 신인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생명 쪽에 그 정도 금액이면 안 잡는 게 맞다. 오버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요새 신인 선수 하는 거 보면 지금 키 하나 없는 삼성생명에서 만약에 신인이 이렇게 했다면 팀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도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일 선수는 이적을 잘했고요, 사실. 네. 삼성생명에서 그 로스터에서 결국 이렇게 많은 출전 시간과 기회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신일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발이 좀 느린 카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농구에 대한 이해도와 슈팅력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결국 이 선수도 볼을 많이 만지면 그만큼의 스탯이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올 시즌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고 저 역시 신일 선수 눈길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신일 선수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하는 게 출석률이에요. 이 선수가 1년차, 2년차 때는 이제 저연차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못했는데 3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현재까지 이제 6년째예요, 풀타임이. 그런데 6년 동안 빠진 경기 수가 10게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최근 3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현재까지 지금 80경기 연속 출전입니다. 네. WKBL의 미카엘 브리티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면서도 다치지 않고 계속 출석률을 높이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가치가 있지 않나? 신일 선수가 원래 좀 약간 농구를 살랑살랑하는 스타일. 맞아요. 안 다치게. 네. 원래 루즈볼 잘 안 들어가고 맞아요. 약간 눈치껏 하는 스타일인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공리가 1.8개인데.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신한은행이 공격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윤하 감독의 뭐 주문이 있었겠고 이도 또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최현아 선수도 현역 때 가드였고. 예, 근데 뭐 사실 공격 리바운드 1위가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슛이 또 그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격 리바운드 좀 많이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초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본인이 놓친 볼을 많이 잡는 선수는 KT의 박준영 선수 말고 없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순위가 신한은행이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좀 슛이 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민재 위원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저는 KB스타즈의 허예은 선수. 오.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WKBL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팬분들이라면은 이 선수 플레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는 맛이 있죠. 감히 지금 현재 WKBL에서 가장 화려하게 농구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렇다고 뭐 과거의 화이트 초콜릿 제임스 윌리엄스처럼 화려함만 쫓는 선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번 시즌 이 평균 득점도 10.8득점 기록하고 있고 6.7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득점 리그 전체 13위, 어시스트는 리그 1위, 출전 시간도 리그 10위에 달할 정도고 3점슛 성공 개수도 강희슬에 이어서 리그 2위예요. 그만큼 내 외곽에서 그리고 공수 모두 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허연 선수는 저는 볼핸들링보다는 패스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화려하게 패스하고. 사실 여자 선수가 노루 패스나 이런 패스하기 쉽지 네. 않잖아요. 똑바로 보고도 잘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아니, 실제로 겪어봐서요. 하지만 저도 허예은 선수 경기를 실제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가 한 명 나왔구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패스 센스 하나는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허예은이 팀과 감독을 다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멤버가 갖춰져 있는 KB스타즈에 포인트 가드가 없으면 딱 그 자리에 들어갔고, 뭐 팀에 뭐 박지수가 있고 강희슬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김한수 감독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김한수 감독이 이제 송도고 출신이라 그런 뭐 노루 패스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송도고 하면은 뭐 신기성, 김승현, 그다음에 강동희, 그렇죠. 또 누구 있었죠? 더 있었는데. 김동관 감독. 네, 이런 뭐 훌륭한 선배들이 많으시죠. 특히 김선영. 맞아, 김선영도 있었고. 특히 가드 출신이 많잖아요. 박지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뭐랄까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고 해주니까 그걸 또 경기에서 해봐야 선수가 또 늘 수 있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저는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허예은이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좀 박지수빨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많았죠. 그냥 그거 띄워주면 그냥 어시스트 하나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지난 시즌에 박지수가 없을 때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허예은도 좀 궤도에 올라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죠. 사실 네. 박시수를 만나서 농구한다는 건 사실 축복이고 그렇죠. 포인트 가드로서 그러면서 결국 정상에 올라가고 허예은도 완벽하게 올라선 계기가 저는 박시수에 네. 확실히 그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수 빨이다. 아 빨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 이거 그 욕하면 안 됩니다. 참겠습니다. 네. 그 허예은 선수는 누구나 알아주는 농구 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선수들은 시즌 끝나면은 농구의 농자도 뭐 거들떠도 안 보고 경기도 안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KBL뿐만 아니라 NBA까지 맞아요. 이번 시즌 WKBL 시작하기 전에 NBA 보러 또 미국에 갔을 정도로 맞아요. 직관 갔어요. 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 유니폼을 입고 더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조코비치 투어를 또 데려가야 되지 않나. 좋은데요? 네. 허연 선수랑도 NBA 이야기 잠깐 같이 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렇죠. 네. 무료로 넣어줍니까? 넣어줍니다. 한번 여기 모셔서 WKBL 얘기하고 비시즌 때 좋죠. NBA 콘텐츠도 찍으면 좋다. 1타 2피잖아. 허연 선수랑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허연 선수가 모객을 해야죠. 그래도 SNS로 6명까지. 아,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설명이 또 날로 먹으려 그러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민재 위원 말씀대로 저는 상위 리그의 그 플레이들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NBA 본다 뭐 이러면 건방지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NBA 보면 건방지다고 하는 사람은. 네 동기들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NBA를 봤던 세대인가요? 저는 봤죠. 근데 NBA를 본다고 NBA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좀 따라하거나 네, 모방했을 때 그런 얘기 NBA를 본다고 건방지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뭐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농구에 대한 그 태도가 뭐 저는 좋은 부분과 연결되지 않나. 훌륭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시즌에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이 플레이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허연 선수의 화려함도 있지만 탄탄한 기본기까지 이번 시즌 잘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뭐 탄탄한 기본기가 먼저니까요. 그러면 허예은 선수, 이해란 선수, 신희스 선수, 박소희 선수, 네, 이 4명을 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담이지만 예전에는 그 농구 대잔치 남자 경기 앞에 여자 경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성이 되면 여자 경기를 항상 저는 먼저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올드 팬들은 뭐 최경희 선수도 저는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자 농구에 대한 애정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유영주 누님의 말년도 봤었어요. 네, 직관으로. 네. 그 정도로 저는 표정 왜 그러세요? 유영주 누님이라고 하니까 좀 웃겼어요. 그럼 내가 유영주 누나라고 실제로 전 선수라고 하든지 누님이라고 하면 누가 보면 좀 친한 줄 알잖아요. 그런 것 좀 그만하세요. 카톡 있어요. 그러세요? 네. 몰랐네. 저는 없어서. 아니 뭐 사석에서 뭐 선민이 누나 하더니 뭐 누나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저도 누나라고 하죠. 네, 몰랐습니다. 네. 비선줄이라서. 아니 같이 해설했을 때 박건영 감독님이 계셨는데 건현이 형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네, 영주 누님한테는 영주 누나라고 했죠. 네, 뭐 그게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제 채널에서. 자, 어쨌든 뭐 저희가 한 명씩 또 소개를 해봤는데 또 이거 반응 좋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한 명씩 좋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우크블링 3회차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회차도 조만간 업데이트 되니까 또 4회차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